흔들리는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아드레날린 분비라고 해야 되나요? 온 신경이 비트코인 움직임 및 새롭게 나오는 소식에 가 있다 보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배도 안 고픈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암호화폐 하락장을 겪었었고 대폭락을 몇 번 당해봤는데 그때도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와, 좀 힘드네요. 이거 생각보다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뉴스 준비한 것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 지수 보시면 106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녹으면서 바닥을 기고 있는 달러인데요. 그와 동시에 자산들, 미국 증시를 비롯해가지고 훨훨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죠. 만약에 이 FTX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비트코인 지금쯤 3만 달러는 갔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 달러가 완전히 녹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16,709달러. 정말 간당간당하고 아슬아슬하게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FTX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샘 뱅크만 프리드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열심히 돈을 빌리러 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파산 신청을 하고 본인은 사임을 했다라고 하죠. 자, FTX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데 134개 중에 부산시와의 파트너십을 비롯한 한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한국명으로 된 기업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남그룹 대표는 SBF였었고요. FTX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FTX US 같은 경우도 지금 출금이 중지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었던 FTX 모든 거래소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또 전해졌는데 터키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현지 은행에 대한 불신과 법정 통화 가치 절하 때문에 정말 전 재산을 FTX 거래소에 몰아넣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파산을 시켜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회사들에는 통보를 하지 않았었는지 전 세계 많은 FTX 계열사 임직원들은 파산 신청이 되었는지도 몰랐었던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는 추정 자산 및 부채의 규모가 100억에서 500억 달러나 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는 도대체 뭘 했길래 돈을 이렇게 많이 날려먹은 것일까? 여러분, 알라메다 리서치가 루나에 대량으로 투자를 했었다라고 하죠. 루나가 빵원으로 떨어져 버리자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샘 뱅크만이가 돈을 꺼내가지고 알라메다 리서치에게 빌려줬는데 그 피해를 복구를 시키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건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재앙이 돼가지고 암호화폐 업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루나 때문에 망한 회사가 지금 셀시우스, 3AC 등등이 있었고, 자,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와 FTX까지 이제 전부 다 끌고 내려가가지고 아작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저는 정말 불안한 것 같습니다. FTX발 위기가 광범위한 도미노 붕괴 현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맥클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이낸스의 CG 나와가지고 도미노 현상으로다가 난장판이 생길 수가 있다. 다른 회사들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면서 경고를 했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비트겟 같은 경우는 FTX를 도와줄 의향이 있다라고 의사를 전했었는데 파산이 결정 나버린 상황이고 큰 소리를 땅땅 쳤었던 저스틴 선, 다시 한번 아가리 선이라는 그런 별명에 걸맞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연쇄 도산 및 위기에 놓인 회사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피해를 본 회사들 어제에서 잠깐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암호화폐와는 별 인연이 없나 봅니다.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손절 친 것도 모자라가지고 FTX 투자했다가 1억 달러를 날렸다라고 하고요. 어제 잠깐 언급이 됐었던 캐나다 3대 연금, 이 교사연금이라고 하는데 교직원 연금이죠. 총 자산의 0.05%를 투자했다가 날렸다. 0.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은 제한적이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9,5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는 1,277억이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7,500만 달러 그리고 올해 2천만 달러를 추가하게 되면서 돈을 갖다 버린 셈이 됐습니다. 자, 이 교직원들 연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가 하면은 렌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알라메다로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지원이 끊겨가지고 렌 2.0을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답을 내놨고요. 그리고 어제 이어진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암호화폐 대출 및 이자를 주는 업체, 한때 이 폼플리아노도 절대적으로 광고를 했었던 블록파이가 고객들의 자금 출금 중단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파이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을 맡긴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전부 다 묶여버려가지고 날릴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FTX 및 알라메다에 6억 달러 이상을 대출해줬는데 이거 못 받게 되니까 회사가 마찬가지로 파산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명 장외거래 플랫폼이죠. 제네시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1억 7,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FTX에 맡겨놨는데 지금 막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하나둘씩 만약에 최악의 경우 줄도산 나게 된다면 그 피해가 얼마만큼 커지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큰 위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편 넥소 같은 경우는 FTX와는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이낸스로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입금하고 있더라 제2의 셀시우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쉬고 싶은데 쉬지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리고 미국의 정부기관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백악관까지 현지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었고 유럽 부문 금융안정이사회도 FTX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FTX 붕괴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가속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희망 회로를 또 돌리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의 창업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걸릴 뻔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에게 3에로즈 캐피탈, FTX, 블록파이, 셀시우스 지금 망하거나 망한 회사들이 파트너십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제안했는데 나는 전부 다 거절했다. 와,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은 안전할 수가 있었는데 창업자는 한마디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들은 투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이제는 거래소나 플랫폼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본인들의 암호화폐를 스스로 지갑에 넣어서 관리하게 되는 투자자들의 숫자가 앞으로 더욱더 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노라든지 디센트 월렛, 저도 항상 밑에 링크를 달아놓고 있는데요. 광고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링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장투를 하실 분들은 믿을만한 하드웨어 월렛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코인을 옮겨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인 워렌 데이비슨 같은 경우도 그 누구라도 개개인의 암호화폐 수탁, 자기 지갑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개인 자유에 대한 침해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보이저 디지털도 그렇고 이번에 블록파이까지 거기에 믿고 돈을 맡겼었던 사람들, 암호화폐를 맡겼었던 사람들을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등 관련된 이 사연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데요. 어찌하여 이런 사태를 촉발한 것이 한국 사람이란 말인가? 만약에 도건이라는 사람이 루나를 출시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니면 도건 대표가 아니었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사단을 내지 않았었을까? 이 세상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준비금을 이번에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투명하게 우리는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플랫폼들이 지금 준비금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40%는 자사 토큰이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자 CG는 바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자, 근데 그거 우리가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팩소스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다. 이름만 BUSD다 라면서 방어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수 및 보유 전력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러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금을 또 많이 빌렸기 때문에 청산당하지 않기를 먼저 바라야 될 것 같죠. 지금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언제까지 같은 전력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11년 동안 휴면이었었던 비트코인 지갑 7개가 활성화되면서 3,500개의 비트코인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제발 팔지 마. 힘들어. 이어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 바닥은 $10,000에서 $12,000인데 가격이 떨어질수록 나는 좋지롱. 왜냐?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금, 은, 비트코인 성공에 베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자산들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현금 부자들은 좋아서 쾌재를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무너지면 더 내려가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랠리를 맛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트코인 지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미국 증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하방 압력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제 예측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비트코인 떨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었죠. 다음 지지선은 13,700달러가 될 것이다. 어제 베어리시 리테스트 데드캣이 나왔었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떡락한 후에 이 자리에서 축적을 거치거나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위험자산들, 미국 증시도 결국 내년에 함께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과연 미국 증시도 결국 비트코인을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인가? 이어서는 일카프 오브 크립토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14,000달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빨리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기쁨주 데이비드 웨이브 나와가지고 이거 봐봐 아직 괜찮아 라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떡락충이었었던 데이비드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는 것 같네요. 정말로 지금 이 바닥이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개발 업체죠. 더 샌드박스가 라인 스튜디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어제 강력한 반등을 보여줬었던 매틱 같은 경우는 디즈니와 NFT 관련된 개념 증명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위믹스 클래식 7억 7,800만 개를 소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미 신뢰는 날아갔음. 다음으로서는 좀 심각한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해당 소식 같은 경우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퍼온 것으로 제가 100% 확인을 한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이오스 굉장히 황당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오스가 지난 2019년 소각했었던 6,800만 개 이오스가 소각 출처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좀비처럼 되살아나가지고 시장에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좀 말이 되는가 싶은데요. 원래 소각 주소 같은 경우는 접근이 안 돼야 정상인데 이거 뒤로 몰래 꿍쳐놨었나 보죠. 해당 물량들 같은 경우는 이오스 생태계에 재투자가 될 예정인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준이 싱가폴과 CBDC 결제 테스트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지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하루빨리 좀 잠재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주말 동안에 좀 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움되셨다면 광조댓 저 역시 이것이 원화채굴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광고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